저 집 갔더니 맛도 괜찮은데 진짜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서비스 마인드랑 그 친절한 게 진짜 거기 꼭 가봐, 이런 식으로 되는 순간에 그 주변 사람은 가게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사 26년 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장사를 하면서 발휘했던 장사 수완,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알아볼게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을 대할 때 처세술도 능할 수 있으니까 좀 재밌게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저는 어머니랑 장사를 여태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뭐 다른 일도 좀 하긴 했었지만 20대 이후부터는 어머니 가게를 도와서 계속 이 한 길을 파고 있는데요. 제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대했던 방법이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접객 장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식당을 하니까 식당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식당을 하게 되면 매일같이 손님들이랑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마주치고 뭐 말씀도 나누고 좀 친해진 분들이랑 가벼운 농담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자, 그럴 때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몸에 뱄던 게 손님들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방법, 그리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손님이 나를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면서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그런 제 생각을 담았던 것, 그러니까 이름을 정해보면 제가 감성 마케팅이라고 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탁 움직이는 감성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사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디 식당을 갔어요. 처음 갔는데 주인이 저를 좀 유심히 보기도 하고 좀 신경을 써주는 것도 같기도 하고 이러면 좀 의아하긴 하지만 여기는 주인이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음 날에도 갔어. 다음 날에도 갔는데 이 주인이, 그 식당 주인이 나를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 오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혹자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남자 혼자 이렇게 갔는데 2번 갔는데 알아보면 다음엔 안 간다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여기서 중요한 장사 수완 포인트가 뭐냐면은 일단 처음 간 날 뭐를 잘 먹고 뭐를 안 먹었다. 그럼 그 다음째 날에 이거를 만약에 기억을 해준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좀 신기하잖아. 그죠? 나 여기 2번째밖에 안 왔는데 어떻게 나를 기억을 하지? 이러면 좀 신기하잖아요. 근데 게다가 내 취향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러면 뭔가 좀 가슴에 와닿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될 게, 그러고 나서 계속 내 취향을 파악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특징을 외워주는 거죠. 이거는 내가 좀 신경을 쓰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 때 저희 가게 손님 정말 많을 때는 뭐 정말 한 1000명씩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특징을 외우는 거예요. 특징을. 그 사람의 옷 입는 특징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김새나 어떤 그 외모적인 특징을 좀 외워가지고 요 사람은 요랬구나, 요 사람은 요랬구나. 그래서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 놓듯이 이렇게 좀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손님이 와서 우리 매장에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계속 유심히 신경을 써봐요. 약간 티가 안 나게끔 하면서, 그 사람은 살짝 모르게끔 하면서도 자꾸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이 사람의 특징을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요, 저도 애들을 키우잖아요. 제가 우리 와이프랑 애들이랑 어디 식당을 갔는데 누구를 신경을 써주면 더 좋아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누구를 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애들을 신경을 써주면 더 좋아하겠죠? 왜냐면 내가 부모고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그죠? 그러면 애들한테 이제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좀 더 준다든가,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잘 먹는 거, 이런 거를 하나라도 좀 더 챙겨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애기들한테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모습이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좋거든요. 일례로 이런 거예요. 저도 장사를 하지만 저도 어디 나가면 다시 소비자가 되잖아요. 제가 옛날 때 뭐 뱅뱅사거리에서 본점을 할 때도 제가 쌀국수를 먹으러 양재역에 있던 데를 갔는데, 거기 이제 사장님이 꼭 우리 애들을 가면 꼭 뭐를 이렇게 하나씩 챙겨주셔.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 쌀국수집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쌀국수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이렇게 맛집들을 많이 찾아다녀서 먹는 편이었는데,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냥 쌀국수를 먹으면 당연히 그렇게를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맛은 이제 그것은 둘째 치는 거예요.
맛은 그 집도 충분히 먹을만 하거든요. 그렇다고 정말 맛집에 가면은 뭐 그 집보다 더 맛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내가 갔을 때 우리 애들을 챙겨주는 거, 근데 이거를 맨날 바라고 가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고마워서라도 다른 곳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어디 식당을. 그럼 이제 반대죠. 우리 부모님을 신경을 써주는 거지, 그 식당 주인이. 부모님이 뭐 좀 뭐 이가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뭐 연한 거를 잘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걸 좀 가져와 봤어요, 이런 식으로 딱 챙겨주면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챙겨주는 식당을 한 번이라도 더 가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이성적이지가 않거든요. 저는 뭐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믿는 게 참 그래요. 사람은 감정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서울 강남에 가면 맛집 정말 많아요. 맛이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한 7, 80점 이상 되는 집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는 게 손님을 배려한다는 거. 아, 이 사람은 나를 신경 써주고 있구나,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우리 애기들한테 잘해줘.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우리 부모님을 막 신경을 써드려, 막 이러면 고맙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같은 메뉴에서는 그 집을 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게다가 내 취향까지도 알아서 우리 고객님은 뭐 요걸 좀 더 좋아하시니까 요걸 좀 더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서비스나 이런 걸 줄 때 한 번 한 번 매번 줄 때마다 그걸 비용을 생각하면 아까워요. 그냥 차라리 한 달에 얼마를 계산을 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서비스 비용으로, 마케팅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쓰겠다. 근데 그 50만 원이 매출 5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됩니다. 비용을 책정하는 순간에 내가 마음이 편해져요. 어느 순간 했다고 하는데 서비스 좀 줘야 되는데, 그러면 괜히 이거 돈 생각나고 그러면 아까울 수가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아예 한 달 한 달 비용에 책정을 해 놓는 거지. 우리가 마케팅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방법을 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회식이 왔어.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회식 자리가 없지만 코로나가 다시 없어지면 다시 회식 문화가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대장을 찾으면 돼요. 대장은 누구냐? 그 팀의 팀장이 아니에요. 그 팀의 부장이나 이런 사람이 대장이 아니야. 누가 대장일 것 같아요? 대장은 그 가게를 잡은 사람이 대장이야. 그 사람이 실세거든. 예를 들어서 한 팀이 10명이에요. 10명이 우리 가게로 회식을 와. 회식을 오는데 그 회식을 잡는 주체 한 명이 있죠. 그 사람 있죠. 그 사람. 대부분 그 사람이 회식 자리를 컨택을 하고 예약을 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야. 딱 회식 자리에 그 사람이 왔잖아요. 10명 팀이랑 왔잖아. 그러면 그 회식을 우리 가게로 결정을 하게 해준 실세, 그 사람을 뭐 이분이 이렇게 우리 가게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서비스를 줘도 이 사람을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드리는 거지. 그죠?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야. 나를 되게 단골 인체주고 같이 간 사람들한테 으쓱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취향을 외우는 거 있잖아요. 저는 옛날 때 우리 단골들의 취향을 다 외웠었어요. 딱 오시면 뭐 우리 거 순댓국이니까 이분은 이제 내장 빼고 드시니까 내장 빼고요. 내가 알아서 시켜주는 거야. 저분은 순댓 빼기요. 뭐 고기 많이 넣어주세요. 뭐 그러고도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돌아다니는 것도 약간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딱 가자마자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빨리 먹을 생각에 바빠 죽겠는데 음식 나오자마자 막 말 걸고 이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좀 드시다가 딱 타이밍 있어. 한 반 정도 이상 드셨을 때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티 안 나게 이렇게 봐서 뭐가 좀 모자른 것 같잖아. 그러면은 쓱 이렇게 가서 내가 요거 고기 좀 더 갖고 올게요 하면 극구 부인할 때도 있어. 나 지금 배 안 고프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 있고 그럼 좀 더 줘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냥 무작정 이렇게 갖다 줘 버리면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 호의로 줬는데 내가 못 먹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하면 좋아. 그래서 이게 주는 것도 내가 정말 기분이 좋게, 내가 정말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좀 모자르다 싶을 때 더 갖다 주는 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랑 소통을 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밝아져요. 손님들한테 잘해줘서 너무 좋아요. 내가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좀만 더 신경을 쓰고
하면 돼요. 내가 소비자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손님 입장에서 나를 이렇게 해주면 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계속 하는 거죠. 저도 어디 가면 밥을 사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런 서비스를 받을 때는 굉장히 고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쌀국수집 이런 것처럼. 저는 판매자인 동시에 반대로 또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공감이 좀 되시나요? 네. 손님들은 그러니까 나를 알아봐주는 그런 가게 이런 데는 은근히 나중엔 자기도 모르게 소속감이 들거든요. 본인 모르게. 괜히 그냥 여기서는 뭐 매주 한두 끼는 먹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가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겪어본 사람이 주변에다 전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입소문 마케팅만큼 강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야, 저 집 갔더니 맛도 괜찮은데 진짜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서비스 마인드랑 그 친절한 게 진짜 거기 꼭 가봐 이런 식으로 되는 순간에 그 주변 사람은 가게 돼요. 어떻게든 가게 된다니까. 무조건 한 번은 갑니다. 그때 잡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런 말 있어요. 전체 고객의 20%의 단골이 80%의 매출을 차지한다.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골분들이 계속 소위 말하는 충성 고객, VIP 고객분들이 우리 가게를 좋아해 주시는 충성 고객, VIP 고객분들이 계속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감성 마케팅이라는 거는 크게 별건 없다. 뭐냐? 내가 주인 입장에서 계속 신경 써서 오시는 손님들을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의 취향까지도 외우려고 노력을 하면서 신경을 써주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하면서 오시는 손님들이 느낄 수 있게끔 계속 해주는 거예요. 백종원 대표님이 얘기한 거 거기서 보면은 맛은 30%래요. 나머지 70%가 어떤 그 분위기를 연출하냐 그 분위기가 인테리어가 아니라 그 가게만의 독특한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요즘에 웬만한 식당들 맛없으면은 절대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식업 이런 게 요즘 들어서 뭐 배달업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웬만한 평균 이상의 맛을 못 하잖아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맛은 어느 정도 됐으면 저는 그런 서비스 마인드가 무조건 막 퍼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양이 작아 그래서 막 음식은 퍼주는 거 싫어할 수도 있어. 근데 그냥 나를 기억해주고 인사라도 한마디 반갑게 해주고 갈 때도 좀 이렇게 배웅도 좀 해주고 그런 것만 해도 나는 고맙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뭐 맨날 공짜 음식 먹으려고 식당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기억해주고 배려해주면 고맙단 말이죠. 그게 장사수완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정말 맛있는 걸 대접해드리고 그 고객님들이 또 맛있게 드시고 다시 찾아왔을 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게 장사수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반경 2-3km까지는 내가 우리 상권이라고 보고 있을 때 우리 가게를 아는 사람들이 오게끔 하려면 인터넷에 뭐라도 해야 되고 하지만 첫 걸음은 일단 오시는 손님들을 꽉 잡아야 돼요. 봐봐요. 만약에 메뉴 자체가 굉장히 대중적인 메뉴를 한다 쳐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맛은 평균 이상의 평균만 나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다른 게 그 주인의 마인드랑 손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태도가 손님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다시 오시는 단골 손님들한테 얼마큼 잘하는지가 그 단골 손님들이 또 입소문을 해서 다른 손님들이 다시 만들어지고 하는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장에 반경 100m 안에도 잡을 사람들이 더 있는데 뭐 반경 2-3km까지 그건 나중 얘기라는 거죠. 손님을 대할 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부 떨 필요 없고요. 뭐 사장님 오늘 너무 멋있으세요. 저는 또 태생이 좀 그런 얘기는 잘 못해요. 뭐 엄청 멋있으세요. 뭐 이런 거는 좀 닭살이야. 그냥 계속 오시는 손님이 오셨어. 그러면 오셨어요. 예, 또 오셨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시장하시죠? 네, 빨리 하나 해드릴게요.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냥 대면 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친한 내색을 하는 거거든. 저는
옛날 때 그 본점에서 장사할 때도 우리 손님들이랑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봤어요. 진짜 친하신 막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저 되게 좋아하시는 단골 어르신들이 막 제 이름 불러요. 제 이름 이거야 막 와서 소주 한잔 안 하죠. 저 막 옛날 때 막 중학교 때부터 뵙던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신 건데, 막 50대 때부터 오셨던 분들이 지금 70대 이상 되신 제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소주 한잔 하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따라드리고 말죠. 그리고 막 동네 사람들이랑 저는 막 술 마시고 그런 것도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단골분들 오잖아요. 그러면 친하죠. 친하기는 친하지. 그러면 그냥 간단한 안부, 간단한 얘기 뭐 하고 그 정도예요. 근데 저는 단골 손님들한테 은근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살면서 그렇잖아요. 손님들의 계층이 각양각색이시잖아. 직업군이. 그러면은 웃긴 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뭐를 해야 돼. 근데 우리 단골 손님 중에 그분이 그거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 올 때까지 막 이제 기다려 보는 거야. 이제 전화번호는 잘 모르니까. 어차피 단골이니까 자주 오잖아요. 그럼 오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단골분한테. 사장님 이런 거 하신다고 하셨죠? 막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해줄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되는 거예요. 해결이. 얼마나 좋습니까? 단골이 많으면 그런 것도 좋아요. 내가 실생활에서 뭐 어떤 필요한 어려움이나 이런 게 해결이 딱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동영상 한번 보세요. 임기응변 하는 거, 문제 해결 능력. 거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뭔가 일이 빡 터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라. 단골 손님이 많아지잖아요. 도움 청할 때가 많아져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장사를 항상 이제 재밌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 뛰어다니면서 했어요. 옛날 때 저희 본점이 처음에는 한 7평 가건물에서 시작했다가 한 15평짜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 1층 반 더 트고 그 다음에 2층하고 3층까지 했거든요. 3층을 한 이유는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25살 때 이럴 때인데 손님들이 1, 2층까지 있는데도 너무 많이 기다리시는 거야. 막 1시간을 기다리셔. 근데 거기 다 회사 근처라서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까지인데 1시간 기다렸다 가면 늦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3층을 오픈을 했는데, 그때 어땠냐면 1층은 홀, 2층은 방, 3층은 다시 홀로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1, 2, 3층 뛰어다니면서 다 손님 관리했어요. 진짜 줄이 우리 그 건물을 이렇게 삥 돌았어.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그거를 제가 1, 2, 3층 뛰어다니면서 손님들 다 커버한 거예요. 줄이 너무 길어서 손님들 가시려고 그러면 내가 잡아요. 좀만 기다리시라고. 좀만 기다리시면 내가 어떻게든 자리 나는 대로 빠르게 해줄 테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오시는 손님을 놓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시 오긴 오셔. 그렇지만 저는 제가 그 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야 오늘 순댓국 먹으러 가자 그래서 줄까지 섰잖아. 근데 쓰다가 이제 너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소비자 입장에 그럼 아쉽잖아요. 나 오늘 순댓국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고 가는 게, 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손님들을 잡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이제 뭐 양을 많이 드리는 거 서비스로 뭐 순대라도 좀 더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손님들 입장에서도 기다린 시간이 안 아깝죠. 오셨으면 드시고 가시라고. 오늘 이거 안 먹고 가면 다음날 또 오셔 또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앉으시면 제가 양도 많이 드리고 뭐도 챙겨 드려 볼게요 하고. 근데 저도 그런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옛날 때 그렇게 바쁠 때 아침에 한 11시 반부터요 한 낮에 한 2시까지 그냥 한 2시간 3시간 정도가 진짜 정신없어요. 완전히 너무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엄청 지쳐요. 막 땀도 많이 나고 진짜 힘든데, 그래도 항상 재밌어요. 아침에 나가기 전에 또 이렇게 보면 좀 기대가 되고, 아 오늘은 얼마나 바쁠까. 한 2시 넘으면 손님들 순댓국 먹는 거 보고 있으면 나도 배고파. 막 나도 순댓국 먹고 싶다. 그래서 그때 순댓국을 하루에 2끼씩 먹었어요. 낮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 장사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뭐 사건 사고도 엄청 많죠. 우리 거는 뚝배기 이제 팔팔 끓여 나가다 보니까 엄청 위험하잖아요. 옛날 때 우리 가게가 좀 좁아가지고, 지금이야 밀차들 많이 쓰지만 우리는 그때 밀차도 안 쓰고 뚝배기 받침 안 하고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집어서 줬단 말이에요. 홀서빙 하시는 분이 딱 집어서 하다가 미끌거리면서 좀 나이 드신 분 이 다리에 이제 흘리신 거야. 뭐 이거저거 다 그냥 다 내팽겨 쳐놓고 내 차로 병원 모시고 가서, 병원을 갔는데 또 응급실에 손님이 많은 거예요. 환자들이. 그래서 그 식염수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계속 꺼주려 해가지고 화상 열기 시키려고 계속 이렇게 해줬어요. 물 그 식염수 묻혀가지고 또 닦아서 내려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이 엄청 화가 나셨다가 제가 그거를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자네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마음이 좀 많이 누그러진다고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뭐 다치신 분들부터 해서 뭐 재밌었던 기억들도 많고, 술 취해서 난동 부리시는 분부터 해서, 그리고 가짜 중이 와가지고 시주하라고 그래서 1,000원 줬더니 이거밖에 안 주냐고 그러면서 막 목탁으로 나 때리려고 그러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갑자기 딱 보더니 네가 싸움을 잘해 그러더니 이상 생뚱맞게 그런 거야. 네가 싸움을 잘해 그러더니 목탁으로 퍽 이러는 거. 그 언제 한 번은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행패 부리고 그랬더니 우리 단골들이 다 같이 합사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 쫓아내버리고 그런 적도 있었고, 한 번 이런 적도 있었어요. 20대 중반에 술 엄청 마시고 이제 취해가지고 강남역에서 이제 삐뚤삐뚤 하면서 이제 택시를 잡고 있는데 택시 기사가 내 이름을 불러. 택시 기사가 내 이름을 불러. 술이 취했는데 뭐야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단골 손님이신 거야. 그분도 저를 중학교 때부터 알아서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양반이 강남역 거기서 사람들 태우려고 이렇게 쭉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본인 차례는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앞에 내가 있더래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나를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그 단골 그 택시 기사님 차 타고 집에 잘 온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추억들이 되게 많아요. 재밌는 일도 많고, 옛날 때 한 번은 저기 어디야 성모도 거기 그 대하 먹으러 갔는데 우리 단골 손님이 나 알아보고는 순댓국집 아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만나고, 제주도에서도 우리 단골 손님 만난 적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우리 단골 손님이 우리 가게 자주 왔다고. 근데 나는 손님이 얼굴이 낯은 익는데 딱 한 방에 못 알아봤어요. 제주도 녹차밭을 갔었던데 그분은 나를 알아보셨는데 나는 그분을, 이제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난 거야. 그때 생각한 게 진짜 조심히 다녀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못 알아보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알아볼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그 제조 공장을 차리는 시점부터는 제가 그 본점에서 일을 거의 안 했죠. 그래서 좀 오래됐는데 옛날 때 그런 생각해보면 좀 그립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항상 웃는 얼굴을 마주해 주시고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주시고, 이 사람이 나를 항상 신경 써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하면 고객분들은 계속 오시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장사 수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제가 꼭 그 재밌었던 에피소드 10대, 20대, 30대, 40대에서 그걸 한번 추려볼게요. 추려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 공장하고 한 8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 한 2년 동안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그랬는데, 그래도 기운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항상 웃으며 삽시다. 예.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사람들이 저 보면 항상 인상이 참 좋아요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 있으면 이게 표정에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응원 좀 해주시고요. 자, 저 구독자 11명 됐어요. 11명.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도 많지만 제가 지금 다시 또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나 이런 거를 또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런 것도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 그러면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러고 동영상 한번 찍으면 막 편집하는데 지금 막 3-4시간 걸려요. 아직 초보라서 이게 손에 숙달이 안 되다 보니까 20분짜리 동영상 올리는데 보통 찍는 데만 2-3시간 걸리고요. 편집하는데 4-5시간 걸려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 거 그냥 되게 쉽게 찍었지 뭐 허접하네 이러셔도 저 나름대로는 엄청 노력한 거니까, 예, 아무튼 좀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재밌는 소식 전하고요. 제 얘기를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긍정의 에너지 그리고 도움이 되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항상 웃으며 삽시다. 정패민들이 최고. 뿅.